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는 대형 재난. 만약 예고 없이 해일이 몰아닥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높은 빌딩 위에서 거센 불길에 가로막힌다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손 쓸 수 없는 전염병이 돈다면 대비책이 있을까요? 이렇게 늘 재난은 불가항력적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각을 높이고 SNS를 통해 재난 대비를 하며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으로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비,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세상을 말하다 최재원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전북 익산에서는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대전과 충남, 금산에서 규모 3.1 지진 발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바로 SNS를 통해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 사람들의 재난에 대한 상위 연관어를 보면 그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재난에 대한 최근 5년 동안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재난에 대한 1위 연관어는 안전에서 대응으로 변했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도 재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익혀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15,878명이 죽고 2,713명이 실종됐습니다. 2011년 4월 미국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 2013년 11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하이엔. 2015년 4월 발생한 규모 7.8의 네팔 대지진. 이렇듯 재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태풍, 황사, 가뭄, 폭설과 같은 자연재난, 그리고 교통사고, 건물 붕괴, 테러,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이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사회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시간인 골든타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비해 37배나 증가한 골든타임에 대한 언급량이 이런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각 상황별 골든타임은 얼마일까요?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4분. 4분 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뇌손상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비행기 탈출 시 골든타임은 단 90초. 짧은 시간에 승객들을 기내에서 안전하게 탈출시켜야 합니다. 자동차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골든타임은 3분. 밀집 지역의 화재는 5분이 골든타임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초동 대응이 잘못되면 피해가 확산되고 또 인명에도 큰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초동 그 짧은 시간 내에 응급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또 연습하고 몸에 익혀서 피해를 줄이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대피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 있던 모건 스탠리 회사 직원 중 무려 2,687명이 생존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주기적인 대피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재난 발생 시 80%의 사람들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해 초동 대응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사망자 192명에 부상자가 151명이나 발생했던 이 사건은 당시 신속한 현장 대응만 있었어도 소중한 생명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잠깐 배운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상황에서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을 주지는 않으니까.
재난안전교육을 체험으로 배울 수 있는 곳, 바로 안전체험관인데요. 지금 이곳은 실내 지진 체험 중입니다. 실제 리히터 규모 7.0과 똑같은 강도인데요. 정말 실감나죠? 이렇게 아이들은 실제와 같은 상황을 체험하며 지진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익힙니다. 이번엔 지하철로 간 아이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데요. 어두운 환경에서 침착하게 대피하는 아이들. 배운 대로 소매로 유독가스를 막고 몸을 낮추어 질서정연하게 빠져나옵니다. 여기는 새로운 재난안전 교육 현장. 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가상현실 기기를 착용한 후 3D 가상현실로 익히는 재난대비 훈련입니다. 이 가상현실 콘텐츠는 지하철 화재 상황 시 시민의 입장에서 골든타임 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상황을 구현했는데요. 각종 상황에 맞는 선택지를 통해 안전 요령에 합당한 루트로 빠져나오는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몸으로 익힌 감각을 통해 올바른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 재난을 직접 경험해 본다면 많은 인명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또 대형 참사를 대비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인구 10명 중 9명이 도시에 살고 전체 주택 보급률 중 59%가 아파트인 대한민국. 고층 건물에서 대피해야 하는 경우 건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완강기를 지지대 고리대에 걸고 벨트를 가슴에 안전하게 맵니다. 그 후 로프를 바깥으로 던지고 벨트를 잡고 벽면을 따라 하강합니다. 또 하나의 골든타임 팁. 갑자기 불이 난 경우 보통은 119에 신고를 하는데요. 실내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엔 휴대전화보단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유선전화로 신고할 경우 지도에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봄에 생겨나는 재난은 산불, 황사, 산악사고, 해빙기, 붕괴, 조난사고 등이 있는데요. 특히 봄철 산불 사고는 건조한 대기 탓에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로 커지기 쉽습니다. 또한 날이 따뜻해지며 늘어난 야외 활동으로 인해 봄철 산악 사고도 증가하는데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국립공원 산악 사고 인원은 43,373명이었습니다. 매월 119 구조 인원을 살펴보면 3월과 4월에 그 구조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봄철 산악사고 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배워보는 봄철 산악사고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 오늘 만나볼 사람은 대한재난안전협회 교육부원장이자 부시크래프트 전문가인 김종도 씨입니다. 제가 아웃도어 활동을 되게 좋아합니다. 다방면에.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어떤 사고도 있었었고 또 나도 예측 못하는 자연재해를 맞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이 또 많아지게 되고. 봄철 산에서 갑작스런 조난을 당하면 봄철처럼 이제 온도차가 심할 때는 갑자기 해가 떨어지면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겨울만큼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비상보온 담요, 그러니까 비상음박 담요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가격도 싸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정말 비상 상황에서 내 체온 유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김장 비닐 같은 걸 꼭 챙기는데요. 가볍고 부피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조난을 당했을 때 특히 이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릴 경우에 이건 일상적인 상황보다 더 빨리 내 체온을 잃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이런 비닐 한 장만 있어도 저체온증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마실 물이 떨어졌다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수 필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용품이 없을 경우
비상의약품인 요오드 용액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물 1리터에 요오드 용액 8방울을 떨어뜨린 후 30분을 기다리면 세균이 없는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으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움직이거든요. 바람 방향을 따라가기 때문에 산불이 보인다 하면 바람의 방향을 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불어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불어오는 쪽으로 피해야 됩니다. 불어오는 쪽 중에 골짜기 부분, 움푹 파인 곳이라든가 하면 안반에 뒤덮인 아주 그 틈 사이가 있다면 그곳으로 피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최근엔 스마트폰에 스마트 구조대 앱을 이용해 구조 요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GPS를 통해 내 위치가 전송되어 긴급 상황에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근 언급량이 늘어난 검색어가 있습니다. 바로 황사인데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람들의 관심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황사에 섞여 아황산가스, 납, 카드뮴 등 미세먼지가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더욱 걱정되는데요. 최근 국민안전처 관심재난 안전정보 1위가 황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사도 재난일까요? 해마다 찾아오는 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광역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요. 특히 그 피해를 입는 쪽이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들 그런 쪽에 지금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온 국민에게 위험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 충분히 재난이라고 선포가 되고 또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재난인 황사. 올해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기상청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황사 발원지는 지표의 온도가 높고 대부분 눈도 녹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한 바람이 있으면 황사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올 봄철 우리나라에는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5일에서 6일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사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주부를 만나보는데요. 열심히 청소 중인 여미영 씨. 그런데 창틀을 닦고 있는 건 바나나 껍질입니다. 봄이다 보니까 이 황사 먼지도 너무 많고 그래서 바나나 껍질로 이렇게 닦아주면 먼지 흡착도 잘 되고 해서 창틀 같은데 닦아주면 좋고요. 가족을 황사로부터 지키는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 바로 린스인데요. 린스로 걸레 빨고 있거든요. 이게 먼지 닦는 데는 되게 좋다고 그래요. 린스로 모니터나 TV 등의 가전제품을 닦아주면 황사와 미세먼지를 잡는 특효약이 된다는데요. 린스가 얇은 코팅막을 형성해서 먼지가 앉지 못하게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주방으로 향하는 여미영 씨. 아이들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반드시 먹이는 게 있다는데요. 자, 정연아, 일로 와봐. 이 수상한 초록색 액체. 자, 먹어봐. 아이가 맛있게 마시는 이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건 뭐예요? 아, 요거는 미역차인데요. 미역이 그 중금속 배출에 되게 좋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미역국을 매일 먹을 수는 없으니까 간편하게 이렇게 미역차를 만들어서 마시고 있어요. 미역차 만들기 따라해 볼까요? 마른 미역을 살짝 씻은 후 달군 팬에 볶습니다. 그리고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면 미역 가루가 완성되는데요. 이 미역 가루를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면 중금속 배출에 좋은 미역차가 완성됩니다. 그 외에 구기자, 옥수수 그리고 도라지도 몸에 좋다고 합니다. 이번엔 노란 가루를 병에 담는데요. 바로 겨자가루입니다. 이 겨자가루에 물을 담고 흔들면 겨자물 완성. 완성된 겨자물을 가지고 차로 가는데요. 얼마 전 외출로 황사먼지가 가득한 차. 하지만 겨자의 정유 성분이 냄새와 곰팡이까지 잡아준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물에다가 겨자가루 탄 겨자물인데요. 이게 공기를 맑게 한다는 그런 그 효과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차 안에 뿌리고 있어요.
겨자물을 뿌린 후 에어컨 온도를 가장 낮은 온도로 낮춘 후 내부 순환 모드로 돌리는데요. 이렇게 해야 차내 공기가 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황사 상식이 있다는데요. 황사한 마스크를 계속 친 다음에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황사 마스크는 1회 쓰고 나서 반드시 새 걸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피부에 묻게 되고 그런 것들이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황사했을 때 삼겹살을 먹으면 깨끗하게 이런 황사나 먼지가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뚜렷한 사계절 기후 여건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번하고 또 파급력이 큰 재난은 날씨에 의한 자연재해인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이니 불가항력이라고 생각되었고, 따라서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이후의 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다시 유사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재난 발생 이전 단계인 사전 예방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상에는 현재 국민들이 재난에 대해 무엇을 가장 우려하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지난 5년간의 주요 재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재난에 대해 재난 대응, 안전대책과 같은 단어가 주되게 나타났다면 2014년 이후에는 매뉴얼이나 컨트롤 타워와 같은 단어가 상위의 연관어로 나타나 범국가적인 차원의 재난 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국민안전처 통계연보 발표에 따르면 2002년부터 10년간 가장 피해가 컸던 자연재해는 태풍 루사였는데요. 246명이 죽고 건물 2만여 동과 농경지 약 15만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자연재해도 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한데요. 바로 국민안전처가 관장하는 풍수해 보험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보조해주며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범국가적 차원의 재난 대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국가안전 대진단 기간인데요. 민관이 함께 안전사각지대와 위험시설을 점검합니다.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 사태. 기름에 오염된 해안을 보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이제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겠죠? 그래서 찾은 이곳, 기름 저장 탱크인데요. 과연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기름이 만약 유출됐을 때 가정을 해서 한번 긴급하게 차단하는 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밸브를 바로 잠가주시면 기름이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는데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입니다. 저희는 이에 맞춰서 기름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저장하고 있는 해양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러 지금 나왔습니다. 자칫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경우 대량 기름 유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재산적 피해와 함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상 피해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 국가안전대진단은 관계기관 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의 취약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이렇게 대형 재난을 대비해서만 점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숨은 위험도 철저하게 대비하는데요. 뜻밖의 어린이 사고 사각지대, 바로 집 앞 놀이터입니다. 좀 노후한 것들도 많고 좀 위험한 것들도 많은데 좀 바뀐다고는 좀 바뀌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놀게 하기는 좀 위험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놀이기구들이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놀다가 애들이 그냥 막 뛰어내리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또 뛰어내린 건 괜찮은데 혹시 실수를 하다가 떨어지면은 골절 부상도 꽤 자주 종종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이 좀 걱정스럽죠.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총 156건으로
사망자는 없었고 16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주로 추락이나 충돌에 의한 골절, 배임, 치아 손상이 많았고 뇌진탕도 2명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놀이시설에 대한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알처리라고 그래갖고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렇게 볼트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연마된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아이게이지로 날카로운 부분이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보수를 하실 때도 일반 제품 쓰시면 안 되시고 이렇게 알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서 보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전문가와 함께 놀이기구 관리 상태, 모래 두께 및 토층 상태 적정 여부, 심지어 시소가 무게 균형이 맞는지까지 조사하는데요. 이렇게 부대시설 관리 실태뿐 아니라 놀이시설 관리자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까지 모든 것을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놀이기구 자체가 인증 제품만 사용하게끔 돼 있고 인증 제품만 사용하고다 보니까 인증을 할 때 이미 안전하게끔 좀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고나 이런 부분에 일어나는 부분들 보면은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위험을 감지하면 바로 신고하는 신고 정신도 중요한데요. 경기도 의왕시의 한 다리. 사람도 지나다니고 차도 지나다니지만 얼마 전 이 다리를 신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인데요. 자세히 보니 다리 교각 하나가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이 길을 지나가게 됐고요. 그 왼쪽 편에 있는 다리를 봤는데 저 기둥이 쓰러져 있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됐습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하천인데 이 물이 불어났을 경우에는 저 기둥이 쓰러질 염려도 있고 유실될 염려도 있고요. 더욱이 저 다리 위쪽으로 자동차가 지나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위해 요소를 신고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인데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모든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신고 내용에 대한 향후 처리 과정을 답변으로 듣게 됩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안전신문고. 현재 92,766건이 신고되고 89,960건이 완료되었으며 2,806건이 진행 중입니다. 사소한 사고를 예방을 하면 대형 사고도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손쉽게 직접 안전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저희들이 만들게 된 부분이고요. 강남역 침수가 있었을 당시 SNS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SNS를 사용한 재난 대비도 가능하다는데요. 그런데 이 비가 그 지역에 많이 오지만 얼마나 침수가 됐는지는 사실은 그때 SNS를 분석을 해보니 이 지역에 그 말하자면 SNS상에서 침수라는 키워드가 많이 뜨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집중 폭우나 이런 게 국지성으로 이게 온다든지 하면은 그런 정보들을 활용을 하면은 이 지역이 침수되니까 대피하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31년 미국 트래블러스 보험사에 근무하는 하인리 씨가 보험사의 통계를 분석해 밝혀낸 법칙인데요. 한 건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29건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또 그 전에 300건의 징후가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300건의 징후를 미리 파악하면 재난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지금의 기술력은 산발적으로 불거지는 그 징후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합산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빅데이터와 공간정보 등 ICT를 활용한 복합재난 대응 시스템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사용해 기상재해뿐만 아니라 화재, 감염병 등 다양한 사회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우리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